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도약 독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을 통해서 글을 읽는 힘을 많이 배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통해서 어려운 기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정오답의 근거를 찾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찾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의 몇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몇 번째 줄 정도로만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저랑 객관적 기준 1.0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구성되고 문제가 구성되는 건 단순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문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핵심적인 논리성이 있는데 그 논리성은 우리 함께 시작해서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 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이 되면 수능 기출이 나오면 6월 평가원 보고 9월 평가원 보면 27살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인문지문이 나오면 그 인문지문과 똑같은 논리성과 똑같은 문제풀이 아시겠죠? 똑같은 출제의도가 내온 걸 제가 10년치 기출을 다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한 지문을 공부하면 똑같은 지문들을 계속 찾으러 다녔습니다. 교육청 평가원까지 10개년을.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뭐가 튀냐면 똑같이 내네? 똑같은 지문이네? 똑같은 문제풀이네? 똑같은 논리성을 지닌 애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27살에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작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객관적 기준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함께 시작은 한 지문에 똑같은 출제의도가 나오는 걸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최근 10개년치를 다 보면서. 그러면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시작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로 객관적 기준으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문제와 선택지가 구성되는 의도 자체를 제가 다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걸 이제는 어려운 기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을 통해서 문제와 선택지의 출제 원리를 확인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지문을 읽어가는 패턴도 우리 함께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모든 강좌를 기본기를 다 녹여서 설명드릴 거니까 어차피 지문이 어려워지면 무조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안에서 움직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건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반복해서 읽어서 단순히 이해만 합니까? 요즘 트렌드는 국어가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읽는 힘을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을 건데요? 어떻게 읽을 겁니까? 그냥 생으로 읽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생으로 읽는 연습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글을 읽는 힘을 길렀다 칩시다. 그러나 수능은 처음 보는 단어고 처음 보는 문장이고 처음 보는 제재인데 이해가 안 될 터인데 그러면 반복해서 읽을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처음 보고 낯선 지문을 어떻게 처음에 원샷 원 킬로 정확하게 읽을 것인가. 아시겠죠?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들 위주로 갈 거고요. 어려웠던 갈 거고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 그 다음 일관되게 읽을 겁니다. 똑같이 문학처럼 독서도 일관되게 읽는 연습을 필요할 거고요. 그 기본기는 의문사 던지는 것부터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 영역별로, 각 제재별로, 각 지문별로 나왔었던 출제도를 제가 계속 연결해서 수업할 거예요. 1강에서 나왔던 건 2강 연결할 거고요. 2강에서 나왔던 거 3강 연결할 겁니다. 쭉쭉쭉 연결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연습하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지문이 짧아지긴 했지만 최근 트렌드는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아질수록 논리성이 탁월합니다. 왜? 길었을 때는 한 단락으로 한 문제를 만들려고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짧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과 첫 단락을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첫 단락과 첫 번째 문장이라는 기준 안에서 다음 문장들과 다음 단락들이 나와요. 그게 연결되는 공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 기본기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걸 심화된 버전으로 도약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예전 기출은 길었잖아요. 그 길었던 지문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읽는 연습을 하면 짧아진 지문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단락 첫 문장으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지문이 길면 지문이 길었던 옛 지문을 통해서 첫 단락과 첫 문장의 기준의 중요성을 계속 공부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강의 구성은 말씀드렸지만 고난도로 나올 거고요. 우리 함께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배웠던 걸로 글읽기 논리를 토대로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시킬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죠? 문제 그냥 안 만들고 선택지 그냥 안 만듭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서 배웠었던 논리성으로만 문제가 출제되는 걸 다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단 제가 가나 지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나 지문 13개 법경제가 요즘 쉽게 나오지만 사회 지문으로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일단 과거에 어려웠었던 지문 9개
그리고 과학기술이 좀 또 어렵게 나오죠? 쪼 13개. 이제 알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술, 사회는 객관적 기준 1.0에서 했기 때문에 도약은 어려운 거 위주로 갈 거니까 고난도였었던 지문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설은 제가 수업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유의미하게 복습해야 됩니다. 평가원의 시선이 아니라 박석준이 가르쳐준 평가원을 바라보는 관점, 박석준이 가르쳐주는 평가원을 출제하는 분석 의도를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설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하시고 모든 단락과 모든 문장 해설 수록했으며 문장별, 문항별로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실 거니까 저랑 사고과정 비교해서 저랑 똑같이 만드십시오. 동기화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화하는 건데 체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복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공부는 체화가 필수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설은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지문 해설, 그 다음 문제 해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수업했던 걸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수강 대상은 어찌됐든 자, 독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고1, 고2, 고3, N수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독서를 그냥 막 읽고 있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날려서 읽고 있으면 문제는 읽을 때는 알겠지만 지문 문제 풀 땐 기억이 안 나죠. 왜? 읽는 순간 빠져나가니까. 그럼 읽는 순간 왜 빠져나가요? 막 읽어서 그래요. 그 막 읽는 걸 제가 개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연계는 초반부터 말했지만 우리 함께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아시겠죠? 이걸 하면서 도약을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어차피 6월 평가원까지 우리가 1차적 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과 도약, 객관적 기준 1.0과 객관적 기준 2.0은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3등급 이하로 기본기가 약하다. 무조건 시작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시작이라도 꼭 하십시오. 기본기가 약하시면. 됐죠? 그 다음 병행할 건 객관적 기준 2.0 독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도약은 고난도 위주의 기출 위주로 갈 거고요. 객관적 기준 2.0은 옛 기출도 같이 갈 겁니다. 수능 기출. 알겠죠? 그 다음 교육청 기출도 같이 갈 거고 똑같이 가나지문부터 시작해서 연계해서 수업할 겁니다. 해서 기출만 평가원 기출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면 교육청 기출과 옛 기출까지 제가 똑같이 수업해 드릴 테니까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계학습하세요. 도약하고요. 똑같은 내용을 객관적 기준에서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번호 몇 강 들으세요라고 수업 들을 때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병행해서 같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웬만하면 알겠죠? 사설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사설할 때가 아니라 올바른 기출로 올바르게 공부하는 패턴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도약 먼저 공부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러면 3강까지 들었더니 예를 들어 객관적 기준 몇 강까지 들으세요가 나올 거예요. 자막으로. 그러면 객관적 기준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가시고요. 자, 포인트는 최근 5개년 기출 중에 고난도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에서 나왔었던 글 읽기 방법대로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읽을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25년 수능 국어에 대한 명확한 출제도를 전달할 것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핵심은 결국은 막 읽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이라서 읽었을 때 이해되는 정도의 지문은 오답률이 안 높습니다. 그게 작년 수능의 사회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개화 지문만 되더라도 정보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작년 수능에 그건 글 읽기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노이즈 지문이 정보량이 많아서 걱정된다면 글 읽기 교정이 필요합니다. 글 읽기를 교정을 먼저 하시고 문제 푸는 행동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관되게 글 읽는 연습 시켜드릴 거고요. 이 문제와 이 선택지들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글 읽는 연습을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학과 마찬가지로 독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독서는 특히 문학과 다르게 직관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어가고 내가 읽었었던 데서 어디서 사고력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독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약과 객관적 기준 2.0, 시작과 객관적 기준 1.0을 다 연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앞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채우십시오. 아시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